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가슴이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써보려 해요. 저는 서울 땡땡동에 살고 있는 나이가 좀 있는 노총각이에요. 30살 초중반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일에 파묻혀 몇 년을 보내다 보니 온기를 놓친 듯하네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씁쓸하고 공허해서 소개팅 많이 하고 짧은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상처가 깊어서였는지 결국엔 모두 잘 되지 않더라고요. 첫 여자친구와 연애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몇 년 전부터 낚시와 등산에 취미를 붙여서 전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 주말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바쁘게 지냈었고 금요일에 퇴근하면 거의 취미생활하러 떠났던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진급을 앞두고 좋은 긍평을 받기 위해 지방지사로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파견 근무하고 올라왔었는데요. 나이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해서인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진급만큼은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성격이 이상하거나 외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좋아서 모임이 몇 개 있었고요. 키는 180 가까이 되고 옷 잘 입고 호감 가는 인상이라 여자들한테 대시도 몇 번 받았었네요. 아무튼 연고가 없는 곳으로 배치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집을 구하러 다녔고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에 작은 집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고 곧바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짐이랄 것도 없고 냉장고, TV, 책상 정도가 큰 짐이고 나머지는 자잘한 거라 용달차 한 대로 가는 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위해 토요일에 이사를 했고 용달 기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같이 짐을 옮겼네요. 한참 짐을 옮기고 있으니까 앞집에서 50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사 오는 거냐고 물어봐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고선 서둘러서 짐을 풀고 저녁 내내 짐을 정리했었네요. 다음날 점심에 마트에 가서 떡을 좀 사와서 이집, 아랫집, 앞집에 인사를 드렸는데 저녁 즈음에 앞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지고 오셔서 가족은 놔두고 혼자 왔느냐고 물으셔서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네요. 역시 시골이라 그런지 서울하고는 사뭇 다른 정이 느껴졌는데 지금 같아서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을 텐데 그때는 당연히 아주머니의 가족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멉죽 인사만 하고 맛있게 먹었네요. 이웃이 맘에 들고 동네도 그럭저럭 조용하니 괜찮아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때와 별반 차이 없이 주말에 취미생활할 때 빼놓고는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금방 적응을 했어요. 마트에 가거나 운동하러 나갈 때 가끔 앞집 아주머니와 마주쳐 인사를 했는데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8시에 나갔다가 6시 정도 되면 퇴근을 했는데 앞집에는 출퇴근하는 낌새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제서야 앞집 아주머니도 혼자 사는구나 하고 짐작을 했었는데 주말에 한 번씩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하룻밤 지내다 가곤 하시는 것이 아마도 친정엄마가 왔다가 주무시고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운동을 다녀오는데 아주머니가 마트에 다녀오셨는지 박스와 비닐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가시길래 인사를 하고선 박스를 들어드렸어요. 마트에 다녀오세요? 제가 박스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운동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오늘 장을 많이 봐서 짐이 많네요. 제가 문 앞에서 박스를 들고 있는 동안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었고 그 사이 슬쩍 집안을 보니까 집안이 어두컴컴한 것이 확실히 혼자 사는 듯했고 마치 아무도 없는 저의 집을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거 세일하길래 많이 샀는데 맛 좀 봐보세요. 하시면서 수익 맥주 2캔과 과자 2봉지를 주셔서 이번에도 넙죽 받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이사 온 날은 김치를 받고 이번엔 맥주까지 받다 보니 시골이라 그런지 인심이 좋고 좋은 이웃을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했었지요. 그날은 그렇게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회사 일에 파묻혀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주말에는 보통 낚시나 등산을 갔는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쌀쌀해져 주말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한동안 아주머니를 보지 못하고 몇 달이 흘렀네요. 날씨가 화창한 주말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날이 컴컴해져서 출출하긴 한데 밥 생각이 없어서 집 앞 동네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서 컵라면에다가 소주 한 병을 까서 마시고 있었어요.
식사 안 하고 여기서 라면 먹고 있어요? 앞집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볼일 보러 오신 건지 인사를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가셨다가 일 보고 나오시더니 편의점 야식 닭발을 테이블에 올려주셨어요. 식사를 하시지 라면을 먹고 있어요? 밥 생각이 없어서 소주 한잔 하고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드세요. 4번 감사하네요. 괜찮으시면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날 오랜만에 마주치게 된 앞집 아주머니와 가볍게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나이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라는 것과 시골에 내려온 이유 등과 같은 가벼운 개인사를 얘기하자 아주머니도 개인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마을 울것 제조공장에 다니셨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반년째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셨고 가족 얘기는 하지 않으셔서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 소주 2병이 비워지고 저녁 날씨가 쌀쌀해져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둘이 천천히 걸어 집으로 왔어요. 이날은 아무 일 없이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네요. 이후 편의점 갈 때나 분리수거할 때, 운동할 때 마주치면 편하게 인사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며칠 동안 마주치지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앞집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아주머니를 의식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점심 즈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집안 청소를 하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내다보니 앞집 아주머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주머니가 예쁘게 꾸미고 차려입으시고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데 아주머니의 차를 맡고 있는 차에 연락처가 없다면서 미안하지만 차 좀 같이 밀어달라 해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밀어드렸네요. 경비 아저씨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부르나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집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같이 걸어가는 동안 아주머니한테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나서 한마터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코를 대고 킁킁하면서 맡아볼 뻔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약간 통통하긴 했지만 꾸미니까 꽤나 예쁘장 하시더라고요. 표현해보자면 분위기 있고 예쁘장하게 후덕한 중년부인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살면서 처음 보는 아주머니의 모습이다 보니 굉장히 강렬해서 몇 시간 동안 아주머니만 생각했네요. 혹시라도 아주머니와 인연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가능성 없을 듯한 생각까지 하면서 아주머니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운동을 다녀와서 꿀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고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서 계셨고 결혼식장 갔다가 오는 길에 전어회를 사왔는데 혹시 식사 안 했으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집안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잠시만 앉아있으라 해서 식탁에 앉아있으니 포장해온 전어회를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서 앞에 놓아주었고 소주도 한잔 하실 거죠? 하시면서 소주와 잔도 놓아주셨어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다 일어나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아주머니 집에까지 들어와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지만 소주 한 잔 받고 이게 무슨 상황인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잔 두 잔을 꿀꺽 넘기게 되었네요. 정신이 없는 시작이었지만 기름진 전어와 술이 들어가자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낮에 운전하는데 괜찮았는지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 물어보며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아는 언니의 딸의 결혼식에 갔는데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오는 길에 전어가 보여서 먹고 싶었는데 아침 앞집 아저씨가 생각나서 많이 사왔어요. 낮에 갑작스러운 부탁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많이 드세요. 하시면서 아주머니는 저에게 소주 한 잔을 또 따라주셨어요.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아주머니가 왠지 누님처럼 느껴지면서 내일 모레면 40인데도 아주머니가 챙겨주니까 괜시리 어린아이가 돼버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둘이서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5병을 마셨고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재작년에 남편하고 갈라서게 됐어요. 독립해서 살다가 지금은 군생활 중인 아들이 있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려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김영석이에요. 말 편하게 하세요. 술이 들어가니까
좀처럼 내비치지 않던 민감한 사생활까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결혼식에 다녀와서 옷만 갈아입고 머리와 화장은 그대로여서 낮에 저를 설레이게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향수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주량이 엄청나신지 전혀 취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 혼자만 잔뜩 취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살짝 꼬일 듯 말 듯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취하자. 전어 많이 좀 드세요. 혼자 지내면 잘 먹어야죠.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저의 입에 상추쌈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네요. 몸만 취했지 마음은 전혀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대받아서 둘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에 음식까지 넣어주는데 어떤 남자가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돌부처처럼 얼어붙어서 주는 음식 받아먹고 옹으로무 씹기만 했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이 귀여우신지 우리 또 소주 한잔 할까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잔뜩 취해 얼어붙어 있는 돌부처 같은 모습이 귀여우셨겠지만 꼭 놀러왔던 남자의 봄눈을 억누를 수는 없었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머니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촉촉히 젖어있는 아주머니의 입술을 덮치니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주머니의 입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소주의 맛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를 껴안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서로의 감미로운 맛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참 동안 입술을 맛보고 나서는 그녀의 방으로 옮겨갔고 그 후로는 격렬하게 서로의 욕망을 분출했네요. 그녀의 목청은 신비로웠어요. 물 마시던 사슴의 가녀린 목소리가 나왔다가 맹수에게 쫓기다가 잡혀버린 얼룩말에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아주머니도 욕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우리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아주머니가 해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저는 요리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귀에서 살짝 안았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머니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아주머니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기나긴 첫 겨울을 보내게 된 거지요. 봄이 되자 본사로의 출장이 잦아지고 바빴지만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아주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예전 같으면 느긋하게 일 처리하고 하룻밤 자고 내려왔을 텐데 새벽에 갔다가 일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라도 내려오곤 했었지요. 주말에는 아주머니와 등산을 가고 납치도 가고 하면서 대실에서 뜨거운 시간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주머니는 산을 잘 못하고 납치할 때는 옆에 앉아만 있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자 본사 복귀하는 시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고 야속하게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20대 청춘들과 다를 바 없이 말 그대로 불타는 청춘을 보냈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복병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연이라 마저 쓰지 못하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아름다운 추억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타지에서 1년 동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준 아주머니가 늘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저의 마음뿐이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아주머니가 그립네요. 잘 지내시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만 기다릴게요.